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새로울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최호환 경제평론가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빙글빙글 삼성입니다. 자, 저희가 일단 삼성이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왜 빙글빙글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자, 다 같이 이걸 한다고 누가 나도. 이거는 제 세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아니, 그렇지 아니 보세요. 근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요즘 삼성 SDS 주주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답이 아이고,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네. 요즘 시장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 합병을 하나, 분할을 하나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 가수 남인우님께서 예측을 하셨어요. 예측을 하셨어요. 네. 벌써 수십 년 전에. 자, 굉장히 못마땅한 지금 1인. 저는 제 컨셉에 남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받쳐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미를 떠나서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그 삼성 SDS가 분할을 한다는 것은 일단 공시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분할은 하되 아직 합병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합병을 하지 않는 분할이라 휴지 없는 화장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은 마음껏 보세요. 대신 휴지는 없습니다. 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안고 없는 찐빵도 많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붕어 없는 붕어빵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굳이 아니, 너무나 흔해서. 오케이. 근데 이 삼성 SDS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 사장단이 모여서 삼성 SDS와 삼성물산 합병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합병 등 추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할은 하되 합병을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분할을 하는데 합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것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라는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네. 나는 몰라요. 근데 일단 분할은 할 거예요. 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아는데 안 알려주는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이나 시장에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괜히 삼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플랜이 엄청 날 건데 그렇죠. 그걸 왜 안 알려주냐 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물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네. 자꾸 분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합병은 잘 아실 텐데 분할 좀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네.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먼저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만약에 기업의 이름이 AB라는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A 기업과 B 기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AB라는 기업의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었다면 A의 지분 10% 그리고 B의 지분 10%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은 조금 다릅니다. 대문자 A, 소문자 A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AA에서 소문자 A라는 한 개의 사업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AA라는 기업의 지분을 10% 들고 있었다면 A의 기업에 10% 지분 들고 있는 건 똑같지만 소문자 A, 자회사로 빠져나온 소문자 A는 100% 자회사로 남고 거기에서 이 비공개 회사로 남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보다도 중요한 게 물적 분할을 언제 하냐, 인적 분할을 언제 하냐인데 일단 그 물적 분할은 대체로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할 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실적이 안 좋은 사업부가 있으면 이 사업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좀 물적 분할을 많이 하게 되고 인적 분할은 서로 다른 사업이 겹쳐져 있을 때 서로 다른 사업을 각각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개의 회사로 떼어놓을 때 예. 그럴 때 좀 많이 하게요. 개념 정리를 예.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엇보다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주주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는
인적 분할이 더 인적 분할이죠. 가깝겠네요. 그렇죠. 예. A, B 회사가 분할됐을 때 A 회사 지분 10%, 그렇지. B 회사 지분 10%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 다만 그 물적 분할은 자회사를 떼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회사를 떼어내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엔가 팔았을 때 네. 그럼 기업 가치 자체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그치. 있어서 그래서 물적 분할보다는 소액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좀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 이미 공식적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은 그렇게 밝힌 상태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계속 맞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인적 분할이다, 인적 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액 주주들이 시위하러 많이 갔잖아요. 네. 따지러 가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 삼성은 왜 인적 분할을 선택하고 물적 분할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 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SDS를 이렇게 나누고 네. 이렇게 뭐 인적 분할로 나누고 소액 주주들한테 이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앞으로 삼성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어제 진짜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전화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답답해서 네. 전화 못했고요. 네. 예, 대략 어제 제가 그 여기 여의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 삼성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네. 삼성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삼성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아, 삼성 투자자들 똑똑해요. 그럼요. 예. 뭐라고 그래서 하던가요? 일단은 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맞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예, 투자자들이 네. 방향은 잘 잡았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뭐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거 네. 어디 영화 아니었어요? 아, 이게 우리 고위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얘기해 봅시다. 저는 2년 내지 3년 동안 네. 계속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나중에 무섭게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마구마구 팔고 네. 합치고 줄이고 늘리고 네. 정신이 없어. 이거 아나바다 운동 따라 하신 거죠? 그렇죠. 팔고 합치고 줄이고 늘리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가? 삼성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이 있거든. 거울. 네. 어떤 거울이 있냐면 아버지랑 거울이 있는 거야. 네, 아버지랑 그렇죠. 거울이. 자, 이건희 회장 때는 어떤 경영, 땡땡 경영이 있었어요. 네. 뭐냐? 마하 경영. 그렇죠. 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무슨 경영? 옵티멀 경영. 야, 이거는 네. 내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선택과 집중 얘기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참 방향 잘 잡았어요. 마하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건희 회장 건강하실 때 얼굴 나오는데 제트기가 슝 하고 이렇게 음속을 돌파할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다 바꿔야 되거든. 네. 재질이니 뭐니 이게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음. 그 아주 적절한 비유로 잘 했어요. 근데 네. 옵티멀 경영은 뭐냐면 사업 구조 최적화. 옵티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 사실 무서운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바꿨어. 지금 막 바꿔가고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세계 1등 아니면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흑자라고 하더라도 미래 비전에 맞지 않으면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방산하고 화학이 캐시카우가 되는데도 팔았다. 맞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마하 비행기였다면 지금은 미사일처럼 이제 올라가면서 뗄 건 떼고 그렇죠. 중요한 것만 갖고 올라가는 그렇지. 거군요. 그리고 딱 타겟에 도착하게끔 정확하게 도착하겠고. 미사일 경영이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선택과 집중 방향은 옳은 거야. 네. 근데 어떻게 떼어내는가? 네. 어떻게 떼어내는가? 떼어내는 이 과정과 방식. 악마는 디테일에 디테일에 있는 있다.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2016년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6년 현재 살고 있어요. 예, 무슨 말씀 하시려고 또. 예. 우리가 2016년 현재 살고 있는데 발전하는 기업은 네. 미래에 삽니다. 그렇죠. 미래에 삽니다. 네, 맞습니다. 또 미래를 사요. 그렇죠. 미래를 네, 산다. 맞아요. 미래를 사죠, 우리가. 자, 삼성은 지금 미래를 돈 주고 사고 네. 또 이미 2016년이 아니라 2026년, 2036년 예. 미래에 가서 산다. 저는 이제 야. 어느 정도
평론가님이 와, 네. 자기가 스스로 멋진 말을 내가 할 거야라고 하기 전에 항상 그 미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미소를 알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 멋진 말 할 거니까 잘 들어줘. 네. 이거 미래를 사고 미래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 어디서 나온 거 없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통위에다가 우리 저작권 신청을 하죠. 오케이. 자, 이미 1등을 못한 사업은 정리했어요. 흑자 나더라도 정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미래를 산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얼마? 180개 네. 기업을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것이 유튜브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고 딥마인드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서 그걸 앞으로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삼성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삼성이 내가 제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미래를 지금 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 사진 못했어. 네. 흉내를 내고 있는데 SDI가 테슬라와 얼마 전에 깨졌지만 네네. 그렇죠. 테슬라 전기 네. 배터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자, 전기 배터리가 없으면은 전기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해요. 자, LG는 지금 뭐 GM이랑 해요. 예? 파나소닉은 테슬라랑 해요. 그러면 삼성도 전기 자동차 자동차에 뒤었으니까 좀 빠진다 하더라도 네. 배터리 가지고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봐야죠. 네. 예, 중국에 가면요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예, 이 방법까지 말씀드리네. 예, 중국이 팔지는 모르겠고. 네. 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님이 꼭 보셔야 될 텐데. 이 보셔야 될 방송을. 텐데. 그다음 미래에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방금 사드린 이런 것들 가지고 네.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올 초에 뭐 했습니까? 삼성 사장들 딱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다 같이 이겼었죠. 뭐 VR, 가상현실. 네. 가상현실의 가치는 지금 봐서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것이 미래가 사는 거예요. 음. 가상현실로 색시는 미리 만날 수 있다니까. 아 왜 자꾸 꼭 여기 이미지를 자꾸 절 외롭고 막 아니, 솔로 아니, 그런 아니, 걸로 아니. 만들지 마세요. 아니 여기 지금 희귀한 총각이라서 그런 거야. 저번부터 자꾸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VR. 네. VR.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자,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갔는데 정말 제가 앞에서 악만 디테일을 했다 그랬죠? 네. 디테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삼성은 좀 더 친절해져야 됩니다. 아 찬성. 찬성. 무슨 말씀하실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별할 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친절한 금자씨가 있는데 왜 불친절한 친절한, 예. 삼성씨가 그 있습니까? 김영로 앵커가 초반에 얘기했던 게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분명히 본인들은 모든 계획 플랜 A부터 Z까지 다 갖고 있을 텐데 얘기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 게 안 해주고 문제다. 있다. 맞아. 네. 아까 소름 쫙 끼쳤어. 그쵸. 맞아. 네. 그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삼성에 대해서 삼성은 사실 글로벌 기업이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그만큼의 자기 모습이 보여야 돼. 네. 소위에 의해서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오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주주들이랑 시장이랑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지금 이야기이긴 네. 한데 이 말은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동부증권의 권성률 애널리스트가 네. 자신의 리포트에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네. 대주주의 지배구조 견고함을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는 참모들을 시장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증권 그리고 뭐 그룹사에서는 다 알고 있어. 네. 그리고 계획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혀 아무런 공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제대로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면 진짜 힘 빠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사례를 봅시다. 네.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주식회사 대상 있죠. 2014년 말 실적 부진 논란 후 IR 소통에도 소극적이었어요. 시장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대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대기업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케미칼 대규모 해외 주식 예탁 증서 발행 가능성 보도로 주식이 떨어져요. 네. 막 떨어지는데 거래소에서 조회 증시 요구하고요. 근데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검토 중입니다. 그렇죠.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죠. 이게 바로 시장이랑 소통하는 방식이 서투르고 시장의 소통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네. 삼성은 낫냐? 난 결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방향을 잘 잡았잖아요. 네. 선택과 집중이랑 잘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방향성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인적 분할 시 이재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러한 그 뭐랄까 지분 구조가 나오지만 네. 저런 여러 가지 지분 구조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의견들 있잖아요. 네. 그 의견들을 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하나로 삼성이 발전하는 힘으로 못 가져가냐 이거야. 조금 균형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붙이자면 예.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즉각적으로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없죠. 상황도 꽤 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지주, 그다음에 전자 쪽 이렇게 그리고 물산을 이제 좀 필두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선택과 집중 사이에서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 구조의 어떤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 그런 혼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안 하는 경향들도 있기 있지요. 때문에 예. 반드시 공시를 그때그때 즉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 예. 물론 동의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만들어낸다는 이재용 네. 부회장의 전체적인 그림은 좋은데 네. 이것이 이 그룹 내부와 외부와 함께 내부까지 네. 포함해서 함께 공유를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죠. 자, 합치고 늘리고 줄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네. 다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삼성의 발전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방향 잘 잡았어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또 미래를 내가 아까 사야 된다고 그랬죠? 네. 또 미래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했죠? 네. 그다음 다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시장 캐파를 늘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또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미래에서 살면서 또 사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우리 네. 처음부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삼성의 경영 발전 전략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뭐 말을 하나도 못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궁금한 점이 그래서 SDS 뭐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주제는 SDS로 어쨌거나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지금 시나리오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증권사에서도 사실 뭐 인적 분할이 더 좋다, 물적 분할이 더 좋다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거 얘기는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 일단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먼저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적 분할은 두 개의 회사를 나눠서 그 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그대로 물류 부문을 하나의 회사로 그리고 IT 부문을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물류 부문은 삼성물산에 합치고 IT 부분을 이 삼성전자에 합친다. 그런데 네. 여기서 장점은 일단 각각의 그 전문적인 사업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 SDS의 지분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20% 안팎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류의 지분 그리고 IT의 지분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이런 비용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 네. 물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 IT를 자회사로 빼고 그다음에 이 물류 회사를 모 회사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자회사인 IT를 삼성전자에 매각을 합니다. 역시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네. 돈을 받겠죠. 받겠죠. 그러면 그 받은 돈으로 예. 이 물산과 물류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금이. 여기는 그렇죠. 비용적인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네. 하신 거고. 그러면 네. 증권사들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네. 사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네. 물론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왜요? 이걸 접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각자 시나리오 그래서 이게 좋을 것이다 해서 쫙 네.
그리고 인적 분할 이게 좋다. 쫙 네. 놔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제가 그나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약간 안타까운 거.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었는데요. 네. 우리 소액주주들이 다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 뭐 미안합니다. 그 뭐 고평가 논란이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급락하니까 고평가 논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 분할 목적 자체는 어쨌거나 경쟁력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거야.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사업 M&A 나쁠 거 없잖아. 네. 라고 해서 리포트에서 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배주주 지분이 여전히 17%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갖고 노는데 당연히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비슷하죠. 네. 똑같고 여기에다가 기업 분할 자체는 부정적인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아무리 이거 삼성그룹이어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고 네. 싶을 정도로 해서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좀 끝에 좀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면 소액주주 측면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김영로 앵커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내놨다면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줘야 제 되는데 말이, 예. 사실 그런 분석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네. 흥분한 김에 저는 그냥 결론까지 네, 다 말씀. 그냥 말을 해볼게요. 네. 제 결론직설은 주주들만 지지다. 지지 뭔지 아시죠? 지지 뭔지 몰라요. 또 여기서 세대 지지. 차이.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세요. 저 알고 정말. 있었어요. 나 저 이거 알고 있었어요. 방송하다가 너무 세대 차이네. 아니 남이 이거 할 때는 알았어, 좋아하더니 알았어, 내가 알았어. 지지하면 아무도 지지. 반응을 오케이. 안 해주고. 주주들만 지지다. 내가 얼마나 이거 생각해놓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박수. 야, 네. 기업 좋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거 이유. 엎드려서 절 받는 게. 주주들만 지지의 그러니까 이유. 네. 삼성 측이 분할을 하든 M&A를 하든 아마 오너 일가가 보면 내 기업 내가 뭐 한다는데 왜 네. 쟤네들이 뭐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기업 측에서 분할하고 M&A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 분할 정보를 받았을 때도 뭐 공시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찌라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맞아. 찌라시에서 알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다음날 한국거래소가 삼성 SDS에 조회 공시를 요구해서 네. 그렇죠. 조삼모사 뭐 아삼모사하게 막 네. 얘기를 했어요. 그 공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팩트나 공시 내용을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소통 방식이 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합치고 줄이고 뭐 늘리고 해서 더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왜 기업이 계속 키우고 있느냐. 네. 주주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황은 주주들만 지지다. 자, 여기에서 최요한 경제평론가의 결론도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더 이상 이 세계는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또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서 그걸 다시 팔아서 다시 그걸 또 재투자해서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삼성이 가야 할 길은 뭐냐면은 물건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플랫폼을 구축하라. 이재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이 삽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플랫폼도 말을 포함해서? 포함하겠지만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시장과 다 들어가죠. 소통할 수 있는 그럼요. 플랫폼까지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핵심은 합병인데 정작 합병에 대해서는 삼성이 빙글빙글 계속 돌리고 있다. 또 안 좋은 예감. 또 그 노래가 들릴 것 같아. 또 빙글빙글이라는 노래가 다른 노래로 좀 바꿔줘요. 그저 눈치만 아재들. 보이. 아재들. 이 노래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근데 정말 이 노래가 우리 주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핵심은 합병인데 정말 빙글빙글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영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